올드머니 하면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굉장히 많은 집안을 의미를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올드머니 하면 어떤 집안이 생각나시나요? 오늘은 맨하탄에서 벌어졌었던 미국판 펜트하우스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윤입니다. 요새 보니까 하나의 패션 트렌드로 이 올드머니 룩이라는 것이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색깔도 약간 톤 다운이 돼 있고 아주 좋은 소재 뭐 이런 것을 쓰는 로고 같은 거 안 붙여도 정말 부자들이 입는 것 같은 좋은 옷이 올드머니 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또 화제가 된 게 올드머니라는 말이기도 하죠. 올드머니는 물론 당연히 돈이 많은데 정말 물려받은 돈이 많은 그런 집안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올드머니 하면은 딱 생각나는 집안 이름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요. 뭐 락펠러라든지 카네기라든지 JP 모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쫄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 쫄부들을 이끌고 가는 가문이 하나 있었죠. 밴더빌트 가문이었어요. 밴더빌트 들어보셨어요? 이 밴더빌트 가문은 네덜란드에서 이주를 해온 네덜란드계 미국인이었죠.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뭐 관광을 가신다면은 이 밴더빌트 가문의 정말 오래된 저택, 호화스럽게 지어놓은 저택이 있는데 이 저택이 또 아주 유명한 관광 코스이기도 하죠. 제가 미국 정치를 공부를 하면서 가장 재미있는 시대다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디드 에이지입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미국이 정말 폭발적인 산업 성장을 이루게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게 뭐냐 하면 이거는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은 철도가 아니었을까. 1860년대에 미국의 대륙을 횡단하는 대륙횡단철도가 생기게 되고 철도 건설을 위한 노동자들이라든지 외국에서 이민을 온 사람들이 대거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노동력도 굉장히 풍부해지고 산업 발전도 어마어마하게 이루게 되죠. 철도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단순히 교통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뭐 철강이라든지 철도를 통해서 나르게 되는 여러 가지 자원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뭐 금융, 대출업 이런 것들도 아주 성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시기에 이런 산업에 뛰어들었던 정말 끝내주는 부자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 이 시기에 이제 미국 사회를 길디드 에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185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 인구의 80%가 시골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1930년대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줄어들게 됐고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1% 남짓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회 자체가 경제 구조 자체가 변하는 시기가 바로 이 길디드 에이지였죠. 특히 이 중에서도 이 뉴욕 같은 곳은 정말 이 경제의 중심지가 됐었죠. 원래 이 뉴욕이라는 곳 자체가 모피 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뉴욕이 원래는 뉴 암스테르담이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 들었어요? 이건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초기에 이쪽에 건너와서 살던 사람들은 이 네덜란드계 사람들이 많았고 그때부터 부자였던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찐 올드머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 길디드 에이지 때 시대를 잘 타서 거부가 된 사람들을 천박한 쫄부놈들이라고 개무시를 했다. 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당시에 뉴욕에서 정말 잘 나가던 집안이 있었고 그 집안의 이름이 에스터입니다. 그리고 이 집안의 마나님, 이 사교계에서 주름을 잡으면서 이 쫄보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뭐 배제하고 이랬던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의 이름이 바로 캐롤라인 에스터였습니다. 에스터 가문은 좀 생소한데?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외국 정상들이 뭐 미국에 방문을 하면은 주로 워싱턴 DC를 가게 되죠. 근데 이제 가끔 뉴욕에 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외국 정상들이 주로 묵었던 호텔,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 호텔입니다. 이 호텔의 주인이 바로 이 에스터 가문이에요. 그러면 캐롤라인 에스터라든지 원래 있었던 찐 오리지널 부자들은 왜 신흥 부자들을 두고 천박한 쫄부라고 욕을 했을까요? 물론 자기네들 소사이어티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싫어서도 있을 수 있지만 당시에 이 철강이라든지 철도라든지 금융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두고 이르는 말이 있었어요. 러버 베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날강도 귀족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그 당시에는 노동법이 있었던 때도 아니었고 비즈니스를 굉장히 투명하게 하던 시기도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악행도 서슴지 않고 닥치는 대로 돈을 벌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온갖 더러운 짓을 해갖고 돈을 모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이랑 같이 파티 같은 거 하기 싫다. 이런 거였죠. 따지고 보면은 뭐 노예무역을 해서 돈을 번 올드머니들도 많고 그래서 뭐 그거나 마찬가지이긴 한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죠.
어쨌든 1860년, 70년 당시에 이 캐롤라인 에스터는 뉴욕 맨하탄의 사교계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파티들을 열었는데 이 파티에 초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리스트를 작성을 해요. 엄격한 기준에서 선별을 해서 초청장을 보냈던 거죠. 그리고 당연히 에스터 부인이 그렇게 싫어했었던 철강이나 철도나 금융으로 돈을 번 사람들, 대표적으로 벤더빌트, 이 가문은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런 올드머니를 넙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신흥 부자들을 이제 스웰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스웰즈의 대표 주자였었던 벤더빌트, 원래는 정말 여기에 끼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뭐 좋은 인상을 좀 보여주려고도 하고 뭐 선물도 많이 하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절대 끼워주지 않았다고 하죠. 근데 하다 이제 지치니까 이 당시 벤더빌트 가문의 부인이었었던 알바 벤더빌트가 그러면은 그냥 내가 내 사교계를 이끌어 가지 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이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집을 짓는 거였어요. 먼저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부동산으로 가장 비싼 지역 딱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우리가 뉴욕의 맨하탄을 많이 떠올리곤 하죠. 근데 이 맨하탄 지역에서도 대대로 부잣집들, 가장 부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통 여기는 곳이 어퍼 이스트 사이드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이 어퍼 이스트 사이드는 센트럴 파크의 이 오른쪽 건너편, 이쪽을 어퍼 이스트 사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센트럴 파크 바로 옆에 이제 피프스 애비뉴가 있고요. 그 선상을 따라서 길디드 에이지 시대 때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거기에 집들을 즐비하게 세웠다. 그래서 어퍼 이스트 사이드 하면 어마어마한 부촌라고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알바 벤더빌트도 당시에 1878년부터 시작을 해서 몇 년 동안 공사를 해서 집을 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집을 지었고 프랑스식의 어떤 석회 건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뿌띠 샤토라고 별명이 붙었다고 하죠. 그리고 1883년 3월 26일 집들이 파티를 합니다. 커스튬 파티를 했다고 해요. 뭐 인도의 공주 같은 막 그런 분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 뭐 18세기 프랑스 귀족의 모습을 한 그런 커스튬을 입고도 오고 했는데, 당시 파티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냐. 1200명을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1200명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파티를 위해서 쓴 돈이 25만 불이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돈으로 계산을 조금 해보면 얼추 한 600만 달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거를 집들이 파티를 위해서 쓴 거예요. 근데 당연히 자기도 에스터 부인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에 성대한 파티고 또 벤더빌트가 당시에 돈이 제일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여기서 파티를 한다면은 진짜 누구나 다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캐롤라인 에스터의 딸내미가 하나 있었는데 이 캐리가 엄마를 쫄른 거예요. 엄마 나 저기 가고 싶다. 나도 초대를 받게 해달라. 그래서 캐롤라인 에스터가 안 된다고 막 그러다가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결국에는 무릎을 꿇고 벤더빌트에게 우리도 초대장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벤더빌트 볼이라고 얘기하는 이 파티가 뉴욕 사교계의 어떤 중심을 완전히 흐트러 놓는 첫 발자국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두 번째 발자국은 뭐냐? 같은 해 10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사교계는 오페라 시즌이 시작을 하면서 같이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뉴욕 맨하탄에서 가장 역사가 있는 오페라자는 더 아카데미 오브 뮤직이라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가 크기가 그렇게 큰 곳이 아니어서 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한정이 되어 있고, 특히나 이 막스석이라고 하죠. 굉장히 돈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몇 명만 들어가는 데 앉아갖고서는 뭐 연극을 보거나 오페라를 보거나 하는 이런 박스석은 정말로 소수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한테만 주어진 거기 때문에 박스석에 앉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일종의 인싸 경쟁이었다고 해요. 근데 당연히 이 박스석을 당시 하이소사이어티를 붙들고 있었던 올드머니들이 이 벤더빌트를 비롯한 뉴머니들한테 안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쫄보들이 모여서 야, 더럽고 치사해서 못 살겠다. 우리도 그냥 오페라 하우스 하나 짓자 라고 지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더럽고 치사해서 같이 들어간 쫄보가 벤더빌트, JP 모간, 올드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터 가문을 비롯한 하이소사이어티가 저러고 갑질하는 게 너무너무 꼴배기 싫었던 루즈벨트 가문이 들어갑니다. 두 대통령이 낳았던 그 루즈벨트 가문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같이 합심을 해서 만든 오페라 하우스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입니다. 그래서 1883년 10월 22일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가 첫 공연을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가수라든지 더 많은 퀄리티 있는 공연들이 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카데미 오브 뮤직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고 인기 있고 수준이 높은 오페라단이 됐죠. 지금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은 이제 링컨 센터로 옮겨서 공연을 하고 있고요. 원래 이들이 모여서 함께 지었었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는 안타깝지만 허물어진 상태입니다.
자,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뉴욕 맨하탄의 이 사교계의 중심은 완전히 뉴머니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이제 어퍼 이스트 쪽에 밴더빌트처럼 저택을 짓기 시작을 하죠. 원래 찐 올드 머니들이 살았던 곳은 사실 머리힐이라고 해서 이 센트럴 파크의 약간 동남부 쪽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우리로 따지면은 성북동에 살던 이제 찐 재벌들 부의 중심이 청담동으로 옮겨진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성북동은 아직도 굉장히 잘 사는 동네긴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캐롤라인 에스더, 이게 올드머니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인물은 어디로 이사를 갔을까? 원래 사실 에스더 부인은 이제 머레일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지가 이 에스더 부인이 결혼을 할 때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부지였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도 계속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집안 싸움이 납니다. 자신의 시조카였던 윌리엄 월더프 에스토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계기는 굉장히 단순한 건데요. 이 윌리엄 월더프 에스토가 사실은 이게 장손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 가문의 수장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그렇기 때문에 미세스 에스토 혹은 레이디 에스토라고 불려야 되는데 이 심술 맞고 성질도 까칠하고 갑질만 하는 이 작은 어머니가 이 미세스 에스토라는 이름을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월더프 에스토가 작은 어머니를 괴롭힐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도 사실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집이 그 옆에 바로 있었는데요. 그 집을 허물고 호텔을 만들어버려요. 13층짜리 월더프 호텔. 1893년에 완공이 됐는데 완공되자마자 그야말로 뉴욕 맨하탄 모든 사람들의 핫플이 되어버립니다. 자, 원래 왕족이나 귀족들은 자신들만의 성체에서 고고하게 살길 좋아하죠. 특히 캐롤라인 에스터 같은 경우는 정말로 프라이버시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 약간 신비주의 전략 뭐 이런 것도 쓰는 편이어서 오페라를 볼 때도 1막 중간에 들어가서 전막이 끝나기 전에 나오는 식이었대요. 그런데 저놈의 시조카가 자기 집 옆에다가 호텔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 이제 개나 소나 다 들어서니까 이 에스터 부인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맛이었겠죠. 결국에는 이 아들인 존 제이콥 에스토 4세가 엄마를 설득을 해서 이사를 갑니다. 많은 부자들이 그렇게 몰려갔었던 어퍼 이스트 사이드로 본인도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존 제이콥 에스토 4세가 엄마가 살던 그 부지에다가 호텔을 하나 세워요. 그리고 옆에 있는 월더프 호텔하고 이 아스토리아 호텔을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월더프 아스토리아 호텔이 탄생을 했는데요. 그 호텔은 오리지널 호텔이었고 나중에 결국에는 부가 위쪽으로 옮겨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월더프 아스토리아 호텔 파크 애베뉴에 있는 곳으로 부지를 옮겨서 새로 짓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호텔이 있었던 아스토 부인과 그 아스토 부인의 조카인 윌리엄 월더프 아스토가 살았었던 그 집이 있었던 지역은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 건물이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이 많은 부호들이 줄지어서 집을 가지고 있었고 밴더빌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1번 스트리트부터 저 위까지 아주 많은 저택을 지었다고 하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많은 저택들이 현재 남아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알바 밴더빌트가 지었었던 1200명이 들어가는 파티홀이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저택도 현재는 허물어졌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들어서 있는 거는 자라하고 유니클로가 입점을 돼 있더라고요. 또 다른 밴더빌트가 소유했던 59번 스트리트에 있었던 저택 역시 헐렸고 그리고 그 자리엔 지금 현재는 갭이 들어가 있습니다. 밴더빌트에서 갭으로 갔다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자라 들어가 있고 유니클로 들어가 있고 나 이거 너무 웃긴 것 같아. 그리고 에스터 부인이 살았었던 65번 스트리트에 있었던 저택 역시 유대교 회당이 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이 유럽인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천대를 받았었고 뭐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에스터 부인이 자기가 살았던 집이 지금 유대교 회당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알면은 썩 마음에 들어갈 것 같진 않죠. 자, 근데 제가 에스터라는 이름을 오늘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우리한테 익숙치는 않은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대체로 그 당시에 굉장히 부자였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라스트 네임이 잘 남아있진 않아요. 대신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생각나는 혹은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박물관, 학교 이런 것이죠. 밴더빌트는 기부를 절대 안 하는 것으로 아주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죽기 전에 한 1억 달러를 기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세운 것이 밴더빌트 유니버시티죠. 카네기 같은 경우도 이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를 세웠고요. 그리고 이 프릭 같은 경우는 프릭이 누구였는지 뭘로 해서 돈을 벌었는지는 잘 몰라도 프릭 컬렉션, 미술관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교훈을 좀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그렇게 어마어마했었던 집안들도 사실 이 집안들이 역사의 길이 남는 것은 어떤 사회에 기여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남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뉴욕 맨하탄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길디드 에이지의 올드머니와 그리고 뉴머니의 싸움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올드머니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도시가 있죠. 보스턴입니다. 보스턴의 올드머니들은 부르는 말이 따로 있는데요. 보스턴 브라만이라고 부르거든요. 언제 기회가 되면 이 유명한 보스턴 브라만들 이야기도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